지난 총선에서 피말리는 박빙 승부 끝에 낙선, 4년간 백수, 그리고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들 4년 전 이맘때 다 여기 나왔어요.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48.6 대 46.2, 2.2% 차. 낙선! 낙선뿐만이 아니라 아까 4년 백수라고 했는데 8년 백수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본인에게 2연속 초박빙패를 안겼던 정진석 의원과 이번에 또 리턴 매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정진석 의원에게 예고를 했어요. 정 의원님은 저를 2번 이길 텐데 본인이 정치 인생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한테 떨어질 거다. 그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파이팅! 자, 여기는 더 초초박빙이야. 1.56% 차이로 낙선! 유의동 의원과 리턴 매치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정책위장하고 매일 한동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탈환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나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171표. 초초초초. 낙엽 한 장 차이로 낙선! 안녕하세요. 남정입니다. 저는 제 키가 171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인생 숫자가 돼서 지난번 총선 171표 차 낙선. 제 키 171! 똑 떨어진 남영입니다. 이러면 다 기억해 주세요. 자, 윤상현 의원과 리턴 매치. 초박빙 낙선자이면서 동시에 리턴 매치 클럽이 있어요. 박패클럽이라고. 이렇게 초박빙패를 하면 내상이 얼마나 갑니까? 내상이 얼마나 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요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이기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되던데요, 저는. 아니, 자꾸 줘봐요. DNA가 된다니까. 충남 부여는 보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오랜 아성이고요. 이 부여청양이라는 곳은 이완구 전 총리의 그 지역구인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득표율이 얼마냐면 90%대, 89.6% 이렇게 득표하던 곳이고 우리 진보진영 계열의 후보들은 출마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 보전을 해주는 기준이 15%인데 거기에 근접할 수 있냐 없냐가 출마 기준이에요. 민주당 후보는 사전조사를 해보면 9% 뭐 이런 정도 나오는 지역이어서 누가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곳인데 그래도 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2% 차이로 떨어지고. 자, 김현정 예비후보는 어떻습니까? 내상이 얼마나 갔어요? 저는 한 번 나가서 한 번 떨어진 거라서 자주 떨어지진 않아서 이 경험은 잘 모르겠는데 영입 인재들 여기 인터뷰 하시던데 저도 이제 21대 때 영입돼가지고 3월 2일 날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예. 영입 인재였지, 그때. 예.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하고 딱 떨어졌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처음 겪는 경험이라서 일단 낙선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피켓 들고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울면서 낙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지역을 지키고 다음 22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낙하산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상대당 후보가 계속 저를 공격했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떠나지 않고 주민 시민분들 만나고 소통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니까 이제는 김현정이가 참 능력 있구나, 신의가 있구나. 제가 이제 운 좋게도 낙선한 이후에 당에서 뭐 비대위원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대표님 이제 언론특보 맡고 있는데 중앙과 그리고 평택을 같이 가교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정치인 좋은 눈으로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번엔 제가 꼭 승리하려고 합니다. 김동연 지사 선거 때 그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도 하셨죠? 네, 선임 대변인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선거 전략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뭐 하나 자기 선거 떨어졌는데. 아니,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21년도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네. 거길 제가 전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맡았었어요. 그럼 서울에는 49개 지역구 중에 41명이 민주당 의원님들이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서울시장 선거에 경기도에서 그것도 원외위원장이 와서 이걸 총괄하고 있냐. 그만큼 선거 전략가로 널리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 선거는 떨어졌는데. 자, 어때요? 얼마나 갔어요? 171표 차이.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 게 다스베이다 출연하고서 우리 김어준 총수가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투표를 해주셔야 남영희 후보가 당선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저 정말 한 표가 부족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게 계속 4년 내내 지금 오늘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 한마디. 171명 모자라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낙선의 아픔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지역민들께 그 의리를 다하기 위해서 사실 4년 동안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진짜 동네에서 열심히 뛰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동구 미추홀구 을지역이라는 곳이 떨어지고 나면 다 떠났어요. 당을 바꾸기도 했고요. 근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 남영희가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상대 후보가 무척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번 선거를 낙선하고 나서 가산이 탕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원래 별로 없었고요. 지난번에 남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 33년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 평범한 소시민 아니겠습니까? 빚을 조금 졌죠. 근데 이번 선거는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지금 후원 회원이 1000명을 돌파했어요. 예비주자 중에 아마 최다 숫자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쉬움을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남영희는 조금만 밀어주면 된다. 1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소액 다수. 그분들의 마음이 엄청난 거예요. 이 평택을은 그래서 분위기가 요즘 어때요? 그래서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 59개 지역구 중에서 8군데 저희가 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이었는데 4년 전에 제가 여기 다스베이다에 첫 출연했을 때 여기 이제 뒤에다 100불에다 띄워놨는데 그때 제가 상대 후보랑 차이가 0.3%로 초박빙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한 번 더 나오면 당선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안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낙선자들 하는 프로에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양쪽에 보니까 저는 한 번 떨어졌는데 5번 떨어진 분, 6번 떨어진 분이 양쪽에 앉아갖고 울면서 방송을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4년 전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나아졌어요? 4년 동안에 이제 저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친근함의 깊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 그 총선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제가 많이 이겼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1.5로 뒤집혔는데 투표율이 평택이 좀 낮아요. 58%로 그때 이제 63%가 평균이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거의 밑에서 한두 번째 정도로 낮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상대당을 지지하는 그 보수층들은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가고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안 나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김현정을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 꼭 내가 당선시켜야 돼 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나왔어야 하는 건데 덜 나온 거죠. 4년 전에는 제가 명함 나눠주면서 남자 김현정입니다. 남자 김현정입니다 하면 웃으면서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잘 돼야 할 텐데. 김현정 위원장이 시간도 짧고 잘 몰라서 졌다 이렇게 하지만 저처럼 시간도 길고 오래 해두신 분. 아니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가 최극성기에 이르러가지고 경로당이 문이 전부 다 폐쇄가 됐어요. 강제로. 어르신들을 전혀 대면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제가 조금 지겠구나 생각을 했어.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마찬가지지만 다 달려왔고 저는 어르신들이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까지 쫓아갑니다. 그분들이 내기를 해요. 박수현이 오늘 여기 올까 안 올까. 제가 식당 그 호텔의 1층 로비에 딱 나타나면 저 위측에서 척후병 한 분이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와 소리가 나요. 박수현 왔다 이거지. 그쪽에 거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기들끼리 내기해서. 내기해서. 제주도, 거제도, 속초. 상대 후보는 절대 쫓아갈 꿈을 꿀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라. 자꾸 권장을 합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엊그제
처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3.5%진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긴장감인 이런 선거가 동지들을 더 단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상처가 얼마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셋이 공통점이 있어요.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청와대 수석 가기 전에 제가 회장을 했고 그때 사무국장이셨는데 회장을 이어받았고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지금 그 사무국장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번 떨어지신 분들이 뭐 힘들어 죽겠다는 둥 하소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이틀 듣다가 여러분 박수현 회장입니다. 저 22년 동안 했는데요. 딱 한 번 됐습니다. 그 뒤로 올킬 됐어요. 모든 걸. 그러고 보니까 당선 한 번 됐네요. 전 19대 공주시가 별도로 됐을 때 국회의원 한 번 했고요. 근데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공주에서 국회의원 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38에 시작해서 48에 됐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의 깃발을 드는 사람이 없어서 쪽팔려서 제가 들었어요. 38에. 근데 이때까지 정치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공주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게 공주 역사상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민주당 첫 당선이었습니다. 그러자 20대에 부여 청양이 붙었는데 그래도 10년 또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지역구는 박수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준 선물이다. 이렇게 공주에서 10년 걸렸는데 부여 청양에서 10년 안 걸리랴. 걸릴 것이다. 10년 동안 지치지 않겠다. 여태 지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제가 또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부여 청양도 당선되면 민주당의 첫 깃발을 꼽는 겁니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십시오. 4년간 해보니까 본인이 정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노조, 이제 금융노조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또 정치를 하려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할만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천직이라든가, 네. 천직 같습니다. 이제 여기 다스베이다 벌써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어요, 벌써. 예, 그때 3월 1일 날 공천받고 3월 3일 날 그냥 백팩 하나 메고 평택당 내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때 여기 첫 출연이 이제 다스베이다였었거든요. 후보가 되니까 막 불이 나게 막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뭐 했는데 유튜브 가입자 수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출연하고 한꺼번에 10,0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10,000명 이상이. 그분들이 지난 총선 때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예. 저는 이번에도 좀 기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박수현 수석 천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꿈은 신부님이었어요. 갑자기 왜 제가 이걸 정치를 하고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래서 성당에 가면 예수님한 예수님 도대체 내가 신부님 된다고 할 때는 안 시켜주더니 왜 국회의원을 시켜서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막 불평을 막 하죠.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봐라. 너 아직 할 일이 있다. 하시는 것 같고 권력이나 출세나 이런 어떤 기준보다는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못한 일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남아있는 역할이 있고 천직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운명이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제가 제 발로 사실 들어온 정당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반칙으로 흔들 때 제가 노사모 출신이잖아. 예, 맞아. 오래됐다. 뭔가 제가 선출직을 해야지 욕심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변에서 너가 일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다 저보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에서 행정관 생활을 하면서도 어공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공적인 자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사적인 나보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아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낙선 발표가 난 그날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가 얻지 못했으면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남편이. 아니다. 미추홀 주민들이 네가 누군 줄 알고 46,000표 이상을 줬겠느냐. 이건 한 번 더 하라는 거다. 낙선 당일날 남편이 예. 어딜 갈라 그래.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라. 네, 저를 잡아줬어요, 사실. 흔들리지 않고 이 지역에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남편도 있었고 이 길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그때 괜한 말 했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 이후로? 아니, 남편이 지금도 여전히-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지금 제 운전해주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편, 네. 남편 운전기사 역할하고. 이야.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제가 남영희 위원장을 방송을 같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차로 이렇게 운전해주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던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선하자마자 이제 그만해.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경로당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떨어지면 백수로 4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절박한가 봐요. 저절로 경로당에 가게 되고 막. 아니, 근데 이게 소명감, 책임감 같은 게 저절로 생겨요. 평택의 민주당을 대표니까, 이 시민분들한테 제가 잘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당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떨어지면 관두입니까? 저희 남편이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해야 주민들이 또 선택해주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끝난 다음에 박수를 한 번도 저만 못 받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걸 가정해서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죠, 맞아요.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뼈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뼈를 하도 묻어서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뼈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2개쯤 부족할 겁니다. 제가 공주에 우리나라 정당 중에 첫 민주당이고 이번 부여 당선된 첫 민주당 당선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충남 도지사 예비 후보인 적도 있었고 청와대 나오면서 도지사 유력하게 출마 거론도 되고 했지만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바로 한 번도 민주당 깃발을 꼽아보지 못한 이 부여 청양이라는 이곳에 위대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뽑아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여기가 바뀌면 저는 충남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했고, 제 목표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번 떨어지긴 했지만 공주에서는 저랑 경쟁하는 정진석 의원님을 2번 다 이겼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한테 떨어질 거다 하는 제 예언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제가. 자, 가시기 전에 당부에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고 가세요. 한 번씩은 더 보실게요. 저는 지난번 선거 낙선 이유를 171가지를 댈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만했던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사실 우리 동네는 한바비리라는 굉장히 큰 반칙이 있었거든요. 전국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이런 반칙은 반드시 심판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잘 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선거는 낙선했지만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도 됐잖아요. 평택시장도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만 들어가면 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거라서 열심히 정말 할 거고요. 평택을 제2고향으로 생각하고 다 가족들 내려와서 평택의 균형 성장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 하고 후원 계좌 남영희 TV, 김현정 TV, 박수현 TV는 없으시다고. 공주부여청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대. 저는 김현정이 하도 많아서요. 앞에 평택을 써야 됩니다. 네. 평택 김현정 TV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주부여 청양 유권자들께 죄송하지만 박수현 TV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야 될 경로당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 방 한 번 절하고 할머니 방 한 번 절하고 나머지 방이 하나 남아요. 그 어디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새마을 분야 회원들이 음식하고 계신데 새마을 분야 회원들께서 절을 합니다. 한 군데에 3번 절을 하면 1000개만 자고 3000번 절을 하는 거죠. 그런 정성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다만 후원은 필요합니다. 제가 목도리를 메고 나는데 막 부풀레기 다 잃었죠.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막 그리고 지난번에 다스베이더 나오고 나서 제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21,000개로 딱 늘더니 정체가 돼서 21,645개밖에 안 돼요, 오늘. 그 부탁드리고요. 후원 계좌는 동시에 같이 띄워주실 테니까. 예,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